Well, well, well. Well, well, well. 네, 내 집처럼 편하고 즐겁게 영화를 보는 이곳은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무비쇼입니다. 저는 MC 조우종이고요. 저와 함께할 가족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은하 기자님, 천재 이승국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오늘 저희가 굉장히 가족답게 그러니까요. 엄청난 컬러가 톤. 굉장히 잘 맞아요. 네, 그쵸. 소프와 모라이체. 아, 좋아요. 계절이 뭐길래 계절 하나 바뀌었다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나. 아, 이런 좀 느낌. 약간 좀 설레시나요?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어떤 뭐 새로운 어떤 네, 뭔가라도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같은 것들. 그래서 겨울엔 되게 웅크려들어서 네. 뭔가 하기도 귀찮고 막 힘들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 예. 오늘 딱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좀 싱그럽고 따사롭고 네, 그런 이게 그리고 이게 실제 계절의 기온도 올라가서 기분인가 봐요. 기분이 좋아요. 나오면 따뜻하고. 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기분 좋게 네. 오늘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무비 패밀리. 예. 무비 패밀리. 오늘 함께할 영화는 무엇이지? 공개합니다. 우린 궁합도 안 부린 4살 차이잖아요. 감철 서도윤 이번 북콘에서 궁합볼 자격을 주겠다. 송황주라면 날때부터 알고 있기는 아주 사나운 팔자라도 공동감마가 출근하여 궁합 후보들 차례를 염탐하고 있다 합니다. 제가 궁합을 봐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조선의 팔자를 바꿀 최고의 합을 찾아 떠나는 영화 궁합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찾아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시면 홈 메뉴 안에 있는 영화 시리즈로 가셔서 극장 동시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필 한번 짚어볼까요? 12세 관람가니까 뭐 부담 없는. 모든 가족들 다 가족들이 볼수 함께 있는 볼 거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 네, 그렇죠. 모두가 사실 이 사주 궁합 소재는 흥미로워합니다. 네, 맞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럼요. 네, 궁금하죠. 운명 이런 얘기들. 그렇죠. 그 영화 포스터에서 이승기 씨를 보는 게 굉장히 생경한 느낌이실 거예요. 맞아요. 뭐 TV에서나 뭐 예능에서는 굉장히 많이 본 그런 배우이지만 예, 영화에서는 자주 보기 힘든 그런 배우라서 그랬죠. 이승기 배우 그리고 심은경 배우가 함께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부마 후보를 차례로 만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송화옹주의 부마. 네. 마치 게임 스테이지처럼 구성이 돼서 젊은 층들도 굉장히 선호할 만한 영화라고 하던데. 저 부모와 후보 도장 깨기 같은 그런 느낌. 이름만 알아서 뭐하나. 얼굴도 모르는데. 그렇게 게임 스테이지 느낌이 나서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궁합 올레 TV, 올레 TV 모바일 어느 쪽에서 구매하시든 이어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선물하기 조르기 메뉴는 이게 사실 풋풋한 청춘 사극 로맨스니까 사주 카페 이런데 아니면 뭐 타로 네. 요런 거 좀 재미삼아 즐겨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요 메뉴를 선물하시는 거 어떨지. 아니면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 슬쩍. 아 이런 거 슬쩍. 나왔다. 재밌겠다. 너랑도 사주 보러 가면 재밌겠다. 그리고 쓱 선물하기. 궁합 한번 네, 맞춰보자. 맞춰보자. 쓱 보내기. 아주 흥미로운 소재입니다. 이게 맞아요. 궁합은 한번 나도 봐볼까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들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승국님 이 줄거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때는 조선 영조 29년. 오랜 가뭄으로 백성들의 원성과 고통이 극에 달하자 대신들은 이게 다 음양의 조화가 흐트러진 탓이라며 송화옹주의 혼사만이 가뭄을 해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송광우나 음양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3년 전 무산된 옹주마마의 길례부터 치르시는 게 우선인 줄 알아옵니다. 이에 영조는 온 백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부마 간택을 실시하고 조선 최고의 역술가 서도윤에게 부마 후보들과 옹주의 궁합풀이를 명합니다. 있다면 이번 국콘에서 궁합볼 자격을 주겠다. 한편 사나운 팔자로 소문나 과거 혼담을 거절당한 이력이 있는 송화옹주는 자신과 연을 맺을 사람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후보들의 사주단자를 훔쳐 비밀리에 군 밖을 나가 후보들을 염탐하기로 하고요. 송화옹주가 사주단자를 훔친 궁녀라고 오해한 서도윤은 사주단자를 되찾기 위해 그녀와 여정을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송화옹주는 최고의 합을 찾아 행복도 찾고 나라의 안정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송화옹주를 궁녀로 오해한 서도윤과 송화옹주의 인연은 뭘까요? 이 모든 게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궁합 바로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고요. 이제 그러면 영화를 직접 감상해 보겠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아하, 예. 그동안 공들여 지는 기우제만도 네, 항상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다 네. 뭐뭐 때문이다. 송광우나 음양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옵니다. 공기찬 남녀를 짝지어 그 균형을 맞추어야 하옵니다.
관상감 생각도 그러한가? 그렇사옵니다. 하오나 백성들에게 본이 되도록 3년 전 무산된 옹주마마의 길례부터 치르시는 게 우선인 줄 아래옵니다. 이것이 모두 옹주의 잘못이다. 옹주가 그럼 결혼을 하면은 비가 내린다는 얘기인가요? 이번 부마 선정을 간택으로 해볼까 하는데. 정말 인기 사주쟁이. 사주팔자로 보러 몰려오는 사람들인데요. 예, 예. 이 용기 소뛸 남자를 만나야 돼. 벌써 세 번째인데 기억 안 나세요? 저분은 사주보다는 사주쟁이와의 연애를 지금 오신 분이 이수지 씨. 네. 예. 너무 사랑스럽죠. 네네. 나는 역마살이 끼어 집안을 꾸릴 사람이 아니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린 궁합도 안 보는 4살 차이잖아요. 저기 중쳤다. 다음. 동업자 궁합을 봐주시오. 아, 이 목소리만 들어도 바로 알겠네요. 그렇죠. 얼굴은 가렸지만 누군지 알 수 있는 아, 이승기 씨를 이렇게 진짜 그 뭐죠? 영화에서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반갑네요, 괜히. 예. 이슈? 나 당신 잡으러 온 사람이요. 이분은 근데 그 공무원이네요. 공무원이고 그렇죠? 이분이 사실은 사주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죠, 사주 보는데. 예. 그래서 사기꾼 잡으러 오신 분이죠. 그렇죠. 예. 내 수중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할게요. 이게 방이 붙잖아요. 이게 남편을 구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좀 안 좋아요. 라도 혼인을 시키려고 하는 심산인가 보. 아, 그 팔자 써서 퇴짜 맞은 옹주 아니야? 그 시절에는 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사람들이 옹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흘러오는 소문에 의하면 옹주는 이런 뭐 재수가 없고 흉하게. 또 흉하게 생겼고 네. 뭐 결혼 못한 데는 이유가 있대더라. 나 뭐 이런 네. 식의 이제 소문들이 맞습니다. 얼굴만 봐도 재수 없다는 소문이 돌아서. 뭐 그까지는 아니고. 아이고 누가 들으면 옹주 얼굴이라도 본 줄 알겠네. 어허, 내 말씀드리지 않았어. 내 관상감 출신이라고. 근데 마침 또 잡혀오던 이 인물이 옹주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죠, 또 마침. 네, 그 옹주의 스토리를 이렇게 주르르르르르 예. 관객들에게 사실은 설명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해군을 쫓아야지요. 어험 주상 전하의 건강을 생각하세요. 음양이 조화로워야 왕실이 평안해집니다. 다시. 마마의 부마 강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뭐? 기준을 세워야겠어. 첫째, 옹주와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이며, 둘째, 이시성이 아닌 사람이어야 할 것이며, 셋째, 사지가 멀쩡하고 오장육부 또한 건장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오. 준비는 잘 되어 가느냐? 예정에 맞춰 서두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너도 혼례를 치르는구나. 언니처럼 천생연분을 만나 사랑할 수 있길 고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천생연분은 얼어 죽을. 언니. 내 궁합받던 박인 그자가 그 천생연분이라고 짓거리지만 않았어도 그러면 이쯤에서 예, 예. 마침 얘기가 나오잖아요. 궁합상 천생연분이라는데 이게 무슨 의미니? 언니가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옹주님이 직접 내가 내 남편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예. 하면서 나가는 게 영화의 큰 관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게 궁합상 천생연분 참 애매모호합니다. 예. 왜냐면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데 궁합이 안 좋아. 아니래. 예. 그래서 신경 고민. 쓰이고, 예. 신경 쓰여 그런 거. 우리는 좀 별론데 궁합이 기가 막혀. 그럼 또 고민되잖아. 난 별론데 궁합이 좋다니 결혼을 해야 돼? 자꾸 주변에서 만나보면 알게 돼. 그래. 좀 몇 번 만나보면 맞아. 좋은 사람이야. 맞아.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예. 어떻습니까? 그런 궁합을 믿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돼요? 네. 본인의 직관, 본인의 눈으로. 사랑을 믿어야죠. 아. 하지만 이 영화 끝까지 보시면 네. 궁합이란 것을 경유해서 사실 본인의 사랑을 믿게끔 만드는 그런 예. 영화라서 여러분들 궁합 믿으시는 분들은 또 재밌게 보실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런 거 난 별로 안 보고 그런 얘기 별로 재미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지금까지 신념을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영화를 보면은 이 궁합이란 영화가 영화 관상하고 좀 약간 느낌이 매칭이 돼요. 비슷하죠. 이런 사주 보는 그 비슷한 인간의 느낌이. 운명을 네. 다루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떠오르지 않나요? 그렇죠. 이 영화는 많은 분들이 또 아시겠지만 관상 궁합에서 이어지는 이
그 역학 3부작 중에 이제 두 번째 영화예요. 예, 이후에 이제 명당이라는 작품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풍수질이네.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관상 얼굴에 궁합 이렇게 인연, 네. 명당 풍수질이. 네, 명당에는 조승우 씨가 등장하고 그리고 김성균 씨가 등장해서 이미 캐스팅이 돼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이 3부작 중에 가운데에 예. 이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궁합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관상에서는 굉장히 용한 관상쟁이가 등장해서 예. 여기서 관상풀이를 통해 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점쳐보는 그런 이야기. 관상 재밌었죠. 아우 재밌었죠. 네. 이번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자네가 내 운세 좀 봐주게라.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궁합에서는 이제 뛰어난 역술가를 내세워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 이 영화 속에서 보면 구군의 또 이것도 연결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내부에는 모두 사실 속에 숨어 있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같은 것들이 밑속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궁합이든 사주든 혹은 아니면 관상이든 이 모든 것들이 가짜였던 것들이 영화 속에서 이렇게 밝혀지는 부분들이 영화의 재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예. 관상에서는 그 난관을 또 극복하는 방법으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 굉장히 극진한 그런 부성애를 그랬죠. 뛰어넘는 어떤 포인트로 잡았다면 이 영화 속에서는 풋풋하고 청춘의 어떤 사랑 같은 것들을 이 영화 속에서 주어진 어떤 운명을 극복하는 어떤 소재로 쓰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영화는 관상에 비해서 궁합으로 넘어오면서 연령대가 좀 낮아지고 이야기의 느낌들이 굉장히 풋풋해지고 싱그러워지게 라이트하게 볼수 싱그러워졌고 있죠. 영화를 보다 보면 그런 톤의 매너 같은 것들이 달라진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요 감독님이 참고한 그 뭐 작품들이 있다고. 네,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의 그것도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만과 편견, 어토먼트 같은 작품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영화를 찍으셨다고 하고요. 네. 특히나 이 영화 속에서 서도윤과 그리고 옹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는 조금 더 로마의 휴일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로마의 휴일은 굉장히 그레고리 팩이요? 네, 그레고리 팩과 너무 굉장히 옛날이다. 네, 그레고리 팩과 오드리 헵번이 오드리 헵번. 등장했었던. 세상 예쁘죠. 그러니까 공주가 네네네. 잠시 자기의 그 왕관을 잠시 일탈해서. 내려놓고 예. 도심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도심의 어드벤처를 즐기다가 거기서 또 사랑스러운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담고 로마의 휴일 있잖아요. 재밌지 않았나요? 재밌었죠. 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심은경 씨가 수상한 그녀라는 네네네네. 작품에서 오두리로 나와요. 오두리. 그러네. 그러고 그러네, 보면 그러네. 어쩌면 이 송하옹주는 약간 전생 같은 느낌도 들기도 그럴 하는 수 있겠네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승우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영화가 일단 뭐 개봉하고 일단 100만이 넘어서 네. 극장가 흥행도 하고 있고 IPTV 넘어와서도 진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영화 이런 점이 좀 재밌는 것 같다. 관람 포인트가 이런 것 같다 생각하면서 봤었거든요. 네. 흔히 얘기하는 사주 관상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 당연히 보실 텐데 네. 이 송화옹주라는 인물에 조금 이입해서 보니까 감정적으로 되게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본인이 포인트가 옹주다. 내가 연주군 옹주. 그렇죠. 승국옹주. 국공주. 국공주. 예. 국공주. 내가 국공주라면. 네. 왜냐면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나라의 국군이 혼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진지하게 나오는 시대인 거잖아요. 예, 예. 사주 팔자를 보고서 누군가 맺어지는 게 진짜 이건 네. 무조건 맞아. 그럼요. 네, 운명이 정해졌다고 믿던 진짜예요. 사람들이 세가고 지금도 그런 건 이어지니까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뭐 반항도 할 수 있겠지만 저 때는 옹주님이기 때문에 하라면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왕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이 수동적으로 평생 살아야 되는 분이 네.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얼굴은 알고 싶다. 누군지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어쨌든 저 시대에 하기 힘든 의지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만이야. 단 한 번도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해본 적이 없어. 누구와 혼인하는지 얼굴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내 그거 하나 바라는 것이다. 저 인물에 이입해서 영화를 보면 조금 영화에 되게 몰입감이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난다. 말씀하신 대로 가볍게 만들었고 로맨틱 코미디로 만들긴 했으나 실제 저 안에 캐릭터가 느끼는 건 우리가 보고 웃고 있지만 저 사람은 절실하겠지. 그렇죠. 이러면서 좀 몰입하게 되는 포인트가. 근데 이 영화 사실 그 역술가 조언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영화 실제로? 전반적으로. 그래가지고 이 영화 전체의 운이 9라는 숫자랑 되게 9를 좀 쓰면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영화를 9월 9일 오전 9시 9분에 크랭크인을 했다.
두 얼굴이 진짜 오전 그거 때문에? 9시 9분에. 대사 하나라도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자문을 크게 받았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 인생에서 요 정도의 그 관상이나 궁합이나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 마음이 네. 그냥 특별히 피해갈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 이제 해보는 건 어떨까? 요 정도 느낌으로 네. 이제 받아들이는 정도가 제일 좋지 않나라고 저도 그럼요, 생각이 그럼요. 들어요. 예. 영화에서 보면 네. 그 좋아한다, 미워한다, 싫어한다, 다신 안 본다, 사랑한다, 생각한다, 원망한다 해서 좀미 싫다, 예? 좀미 싫다, 하신 거 아니죠? 좀미 싫다, 사생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이게 이름 획수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아. 그런 장난들 어디서 되게 많이 하죠. 있어요. 네, 그런 거 이제 조 이런 거 같은 1, 2, 3, 4, 5, 1, 2, 3, 4, 5, 1, 2, 3, 네, 네, 1, 2, 3, 4, 5, 6 해갖고 좋아한다. 서로 이렇게 겹쳐놔요. 네, 네. 나랑 내가 좋아하는 맞아요. 여자랑 네. 겹쳐갖고 맞아. 더해. 이거 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가 몇 % 좋아한다. 그치. 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영화 전체를 보면서 얼만큼 이게 궁합에 대한 이야기인가, 네. 궁합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궁합에 대한 어떤 지식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것보다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 몇 % 나온다 하는 거나 좋아한다, 싫어한다, 네네. 미워한다 하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게 이것 궁합이라는 것을 잘 영화적으로 가져와서 이 로맨틱 코미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로 썼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너무 진지하게 네. 이 궁합에 대한 얘기가 이것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보실 영화는 아니라는 그렇죠. 생각이 그냥 들어요. 재밌게 즐길 수 있고 로맨스가 들어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우리 송화옹주 역의 심은경 배우죠. 영화들 좀 추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써니, 수상한 그녀, 그리고 특별시민 모두 올레 TV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프라임 무비팩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기간에 프라임 무비팩 신규 가입하시면 2달간 무료로 즐기실 수 있는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아직은 프라임 무비팩 가족이 아닌 분들 가입하셔서 무료 혜택도 받으시고 또 심은경 배우의 영화들도 원 없이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검색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뭐든지 다 들어주는 올레TV의 집사 지니찬스 사용하겠습니다. 방법 알아보고 올게요. 제니야. 네, 심은경 영화 찾아줘. 심은경 영화를 검색해드릴게요. 제니의 추천작들을 만나보세요. 네, 참고해서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영화 감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나도 배고파. 헌데 원래 일이 사람이 없느냐? 가뭄 때문에 없어요. 근데 송강수가 혼나면 비울지도 몰라요. 야, 못생겨서 진짜 못 가. 내기할래? 진짜 못생겼어요. 제가 부마 후보인 강희도련님을 압니다. 그러냐? 남의 집을 뭘 그리 엄탐하시오? 뭐 하시오? 우리 애기랑 나랑 궁합 봐달라니까. 그 여자 가까이 하지 마시오. 왜? 누추한 곳이지만 이리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옹주마마. 절 아십니까? 서감찰에 부탁을 받. 이게 바로 내가 새로 만든 기가 막힌 점괘라니까. 좀미 싫다 사생원, 좀미 싫다 사생원. 원. 원망한다. 엄마. 우리 이제 서로 원망하게 될 거야. 헤어지자. 네, 잠시만요. 네. 많은 관객들이 굉장히 귀여워하셨던 커플. 예. 아, 저 커플인가요? 네. 커플. 운명 캡처 커플이죠. 커플. 예, 예, 조봉래 씨와 이수지 씨의 어떤 또 사랑스러운 연기도 보셨는데 네. 이 영화 속에 함께 했었던 배우들 이야기 함께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화옹주 역할이죠. 심은경 배우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는 이 영화 귀여우세요? 보면서 너무 귀엽기도 하고 심은경 배우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역 배우부터 시작해갖고 연기를 해왔는데 오히려 이 영화를 보면서 최초로 자기 나이를 찾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 때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역할. 나이를 모르겠어요. 심은경 씨는 정말. 94년생인데 네. 실제로 뭐 아까 수상한 그녀 얘기도 했지만 네. 그 영화 속에선 남문희 선생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맞아요. 할머님 연기 같은 걸 이렇게 아주 젊은 여성의 몸에서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간 할머니 맞아요. 네. 연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장르물들 안에서도 굉장히 나이보다 훨씬 더 뭐랄까 성숙하기도 하고 혹은 더 깊기도
하고 예. 조금 더 어둡기도 한 그런 역할들을 연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누군가 곧돌에 누군가 사랑을 하고 만나고 설레하고 이런 느낌들 같은 것들이 사실 써니라는 영화에서도 고등학생들의 즐거운 모습들 같은 것도 보여주었지만 연애는 또 다른 사람의 몫이 되게 맞아요. 됐잖아요. 그 안에서 물론 슬펐죠. 라분 같은 장면을 재현하기도 했지만 네네. 오히려 이 영화를 보면서 아주 건강하고 평범하게 본인 나이의 역할들을 해내는 심은경 배우를 보면서 이 영화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느낌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안에서 등장하신 모습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느꼈달까요? 말씀하신 다른 영화들에서 조금 무겁거나 나이보다 더 성숙하신 연기를 하실 때도 물론 잘하셨지만 이렇게 약간 허술한 매력도 있고 귀여운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올 때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볼 때. 그리고 이분의 매력이 더 사는 것 같다. 자기 나이대를 연기하시니까. 특히 많이 나오진 않지만 이승기 씨랑 이렇게 투닥투닥하는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때 되게 그냥 귀엽더라고요, 볼 때. 잘 어울린다, 둘이. 심은경 씨 엄청 귀여워요. 실제로 만나도 너무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조금 장르물에서 어두운 캐릭터들을 할 때마다 저는 연기로서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의 매력을 조금 더 밝게 보여줄 수 있는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영화를 볼 수 있어 너무 반가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써니에서는 정말로 너무나 그 배역에 맞는 그야말로 명연기를 보여줬어요. 저 써니에서도 또 이렇게 빙의하시는 연기가 엄청난 연기하시죠. 관절대로 확 들이다가 발질을 칵 쑤셔가지고 눈탱이가 대갈 빼고 저다 주사발을 주는 거 하기 좋았구만. 자, 그리고 조선 최고의 역술가 역할을 맡았습니다. 서도윤 역할의 이승기 씨. 이승기 씨는 이게 군대 가기 전에 찍은 거예요. 맞아요. 저희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자기 볼살의 유작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영화 속에서는 조금 더 군대 가기 직전에 좀 통통하면서도 앳된 모습의 이승기 씨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제 볼살의 어떤 유작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그래요, 진짜. 볼살이 지금은 많이 빠졌죠. 지금 특히 사유기 같은 작품을 보면 엄청 슬림해지시고 그리고 군대 이후로 조금 더 남성적인 느낌 남성적이에요. 같은 느낌이 더 한데 이 영화 속에서는 조금 더 풋풋한 볼살도 통통하고 영화에서 본인이 이제 아마 아주 젊은 날을 생각한다면 떠올릴 만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볼살이 있으신데 갓을 이렇게 쓰시잖아요. 그 볼살이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요. 햄토리처럼. 최근에 이승기 씨 인터뷰하시면 사진이 항상 실리잖아요. 그 사진을 보고 있다가 딱 이 영화를 보면 진짜로 다른 사람 같아요. 이미지도 다르고.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승기 씨 같은 경우가 오늘의 연애 이후로 두 번째 작품이에요. 영화. 오늘의 연애가 그 문채원 씨와 함께 나왔었던 작품. 네,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활동해 오셨던 그 시간들에 비하면 영화의 편수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요. 뭐 인터뷰 때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본인이 이제 영화계는 약간 인턴 같은 마음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앞으로 정사원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한 기로에 선 그런 작품 같다라는 얘기도 하셨었고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승기라는 배우의 활용도가 영화계에서 더 있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봉래 씨가 상당한 그 비중을 차지하는 역할을 관상에서 또 보면 조정석 씨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 궁합에서는 조봉래 씨가 그 역할을 하죠. 조봉래 씨 이름도 되게 뭔가 관상 궁합 이런 거랑 어울리는 그런 소문 만복래. 어떤 그런 진짜 복이 들어온다라는 뜻이래요. 맞아요. 실제 뜻이 복자의 올레자예요. 복래. 그런 복이 들어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이 영화에 가장 최적화된 이름을 가진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봉래 씨 지금까지 많은 영화에서 등장했지만 저 사람 등장했나? 잘 좀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을 그런 거예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 배우를 보고 있으면 생물 연도가 언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뭐 나이라든지 그게 단순히 이제 생물학적인 나이뿐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원시 시대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고 혹은 미래에 있는 사람이라도 믿을 것 같고 만주에서 뭐 개장수한다고 해도 믿을 것 같고 그건 믿지 마세요. 왠지 모든 어떤 공간에 와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럴 법한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라는 것이 굉장히 영화의 캐릭터로서는 부각이 되는데 이 배우가 거기 나왔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 배우에 대한 이미지가 좀 흐려져 있는 그런 배우. 워낙에 거기 잘 몰입돼서 나오니까. 그럼 그런 거는 배우로서는 좋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다른 거죠. 그런 캐릭터들이 있고 본인이 드러나는 배우들이 있죠. 그 어떤 것들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조복래 배우는 조금 더 캐릭터 속으로 쏙 들어가는 배우인 것 같아요. 네. 뭐 세시봉이라는 영화 보셨다면 네. 송창식 역으로 등장을 하시는데 우리 동네 담배가 여기. 진짜 노래를 잘해요. 노래도 워낙 잘하고 그리고 성우 출신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엄청 어쩐지 이 내레이션을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좋기도 좋더라고요. 하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범죄의 여왕이라는 작품에 보면 이름도 또 어떻게 여기서 개태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는 개태? 예. 이 영화 속에서 보면 개태의 또 오묘하게 섹시한 모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조복래 씨를 여러분들은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보셨을 수도 있어요. 차이나타운에서도 등장하고. 차이나타운에서도 네, 좀 어둠 속의 캐릭터긴 네. 하죠. 그래서 이 나쁜 일들을 도모하고 돕는 그런 남자로 등장을 그래요. 하는데 네. 궁합에서는 굉장히 귀엽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거 알 수 없는 예. 이런 어떤 역할을 연기를 하면서 영화에서 짧게 등장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엄청 등장하는 순간마다 씬들을 정말 스틸하는 스틸하시죠. 그런 씬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비주얼로 승부하는 배우도 연우진, 강민혁 이분들이 또 나와서 화려한 어떤 그 네, 부마 후보들로 등장하시죠. 외모를 자랑하는 네. 예, 다양한 배우들의 연기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해서 즐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비스타 소셜클럽 홈무비쇼 이제 영화 감상과 함께 재미 정보 드렸고 스포에 유의하면서 결정적인 한방 안내 들어갈 차례입니다. 사운드 오프 엔딩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예고해드린 것처럼 엔딩 장면 감상할 텐데요. 오직 저희 세 사람의 표정과 육성만 나가니까요. 지나치게 촉이 좋으신 분들은 잠시 채널을 돌리시거나 바로 보기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결말 부분 감상하겠습니다. 옹주의 혼례를 서둘러 준비토록 하라. 예, 전하. 혼례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마마와 후보들 간의 궁합을 보고 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겠소. 아, 바로 그 결혼 전날이네요. 아, 우리 옹주님은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죠. 옹주는 잠 못 이루고. 그날 참 떨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렇죠. 누구랑 할지도 만약에 모른다면 그렇죠. 얼마나 또 영화상 맥락상으로는 또 뭐랄까 잠 못 들 수밖에 없는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네. 슬픈 많이 밤이죠. 슬픈 상황. 아, 그래도 의리 있는 이 우리 복래. 네, 스틸러. 의리의 복래가 이렇게 도와줍니다.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두 분의 궁합 발표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또 이렇게 등장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등장해야지. 과연 이 결혼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질 겁니까? 진짜 그리고 되게 감동적인 저런 대사를 하게 되죠. 아, 진짜. 이게 아마 핵심 메시지일 거예요. 사장님이 제일 하고 싶었던 말. 예. 자,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예. 자, 궁금하신 분들은 올레TV를 통해서 감상해 보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끝으로 이 영화 이런 분 이럴 때 추천해 드린다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나가다가 재미로 사주봤는데 기분 나쁘셨던 분들 이 영화 보시고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계절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 영화 보시면서 내 짝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미로 보십시오. 재미로 보기에 엄청나게 좋은 영화 궁합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재미 포인트, 추천 포인트 참고하셔서 즐거운 홈 무비 타임 가져보시기 바랄게요. 이번에는 뭐든지 다 알려주는 많이 아는 형 그리고 저 조우종의 이 영화 조우종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많이 아는 형부터 감상하시죠. 올레TV